그제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의 후폭풍, 엄하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 기자, 먼저 대상지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 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과열 지역, 주택 거래량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과 영등포구에서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왜 이 동은 선정되고 저 동은 빠졌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양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 기준과 달리 선정되거나 제외된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네, 일례로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된 송파구 방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선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안전정밀 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과천 아파트 값은 한 달 전보다 1.44% 오르며 전국 상승률의 0.12%에 10배를 웃돌았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개발 지구가 있는 흑석동 역시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등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 포함됐지만 흑석 3구역은 378채의 일반 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네, 같은 개발 지역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상한제 지정에 대한 온도 차이가 심한데요. 서울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1가 한 곳만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서 성수동 2가의 2, 3, 4지구와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수동 1가의 1지구만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는데요. 행정구역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동네여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예고된 논란이 터져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국토부는 어제 자료를 내고 과천과 광명은 사업 초기 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상한제를 피하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한 아파트 분양이 나오면서 청약 수요가 몰리는 등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상한제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른바 핀셋 지정을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라며 전체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두고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진보적 시민단체 양쪽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